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아파트 지구 관련 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서울 지역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집중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서울 내 원효, 화곡, 청담 등 14개 아파트 지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의 건축물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감독을 위한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 공사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 계획서, 불법 하도금 의심 사례, 감리 안전 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기준 18.8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변화는 오는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공시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0% 이상 두 자릿수 하락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40여 년 전에 도입한 아파트 지구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축소합니다. 아파트 지구 내에는 상가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오로지 주택만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지구가 복합적인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안들이 개정될 때 아주 찬찬히 잘 살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빈 공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시던데 이게 혼자서 하기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3년 반드시 활용해야 할 세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정말 팍팍한 삶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지금 9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이러한 이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의 연착륙을 위해서 바로 올해부터 이제 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이런 절세를 통해서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출이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 할 때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바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신청 대상이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9억 원은 KB 시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5억까지. 그리고 금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4.5% 중반대 4%대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그리고 대환대출,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그리고 보전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세 부류로 나와 있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 추가 주택의 취득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그리고 주택수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그럼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집 사거나 집이 있는 분한테 좀 더 그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이런 뭐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주택의 전세 대출을 받는 임차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요. 정말 큰일 날 정도입니다. 지금 허그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기도 하지만 전세가 이 전세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고금리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내 소득은 그냥 1년에 똑같은데 연봉은 똑같은데 갑자기 50만 원 내던 이자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정말 최고로 올랐을 때는 거의 한 8%가 육박하는 그런 전세대출 금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은행들에서 조금 더 내려서 현재는 5, 6% 수준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연준에서 계속 올릴 것이다. 피벗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요. 그래서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부실 이런 자금들이 생기고 계속 뭐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 허그에서 이걸 대환으로 대위 변제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말 이 부동산의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서 100% 전세 대출의 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왜 100%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100%를 보증을 해줘야 은행들의 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인하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이미 도래해서 계속 새 임차인을 못 맞추고 있는 집들 그리고 앞으로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빨리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좀 협조를 하셔서 이 상품까지 나오는 것을 좀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월세 가격과 이 수요가 증가가 이제 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다시 월세보다 낮아져서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아직 뭐 고용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태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셔야 될 바로 세법 개정안 통과안입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월세를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꼭 다 그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2주택 이상의 보유를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1주택 이상 월세를 놓으셔야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1주택에 월세를 놓는 것은 거의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고가주택, 1주택 고가주택 월세를 놓으실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월세 그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이 뭘까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가 한 16억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네, 1주택의 다가구 1주택 월세 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이 다가구는 이 호실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은 1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9억 원의 기준 시가 공시가가 9억 원이 넘는 분들은 계속 그것을 냈죠. 세금으로. 그러나 지금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까지 세금을 내셨던 분들도 올해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나의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금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막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아니 막상 연금을 수령했을 때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종합 합산이 됩니다. 다른 타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이겠죠. 그러면은 그냥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연금 상품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급여액이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600만 원 이렇게 급여나 나이 불문 없이 600만 원 최대 공제를 받고요. 최대 그리고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이 소득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에도 지금 올해는 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해도 내가 수령해도 다른 타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그러니까 이것만 분리과세 15%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줄여주려고. 자, 그리고 부동산의 증여취득과세, 이월과세가 조금 변화가 있었죠. 작년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여를 하려면 2022년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5년 내에 증여를 받고 양도를 했을 때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렇게 꼼수로 많이 쓰여졌었죠. 그래서 증여했던 그 취득가액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에서 올해는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못 파는 팔 수는 있으나 팔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자, 여러분 주식 요즘에 또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취득세, 주식의 취득 이월과세 도입이라는 걸 좀 들여보셨을 거예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자, 여기서 왜 이 포인트가 있냐? 자, 여러분 이게 부부간 증여 공제가 6억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주식, 예를 들어 뭐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높은 가액으로 내 부인이나 남편한테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것을 양도하게 되면 가장 세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이 2년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소득을 그러니까 그만큼 절세야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아래 세 개는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언제 뭐 올해 안에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증여랑 그 상속세가 너무 높아.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적부터 그 성년 자녀한테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밖에 증여를 못했죠. 그게 비과세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그리고 부의 이전을 막는 조치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5천에서 2억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좀 나오고 있죠. 양도세 종부세 완화가 되고 취득세까지도 막혀 있던 게 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2주택까지 일반 과세 로 바뀌고요. 3주택이나 법인, 현행보다 8%, 12% 조정, 비조정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다시 4%, 그러니까 50%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 6%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취득세도 상당히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증여취득세는 원래 3.5%입니다. 비규제에서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 그 수중자의 취득세가 12%로 크게 중과가 됩니다. 최고 세율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6%, 50%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서 증여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3.5% 적용받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여자가 1주택일 때 그것을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그 자녀가 3.5%의 증여취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완화가 됩니다. 증여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이것까지도 3.5%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래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풀어주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살얼음을 걷고 있는 올해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는 좀 나의 삶과 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세하셔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그 방안을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케이스별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보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현재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요, 3억 8천만 원부터 3억 8,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이 3.8동 좀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여러분 지금 올해가 부동산 투자하기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이게 바닥이 맞는가 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언제가 바닥이야? 어떤 사람들은 2028년까지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 실거주가 많은 곳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바로 이 중랑구 면목 3동, 그러니까 38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일대가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투자 수요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 때문에 들어갔었고 여기가 거의 80% 이상이 실거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투자의 유입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시세가 폭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등도 많이 안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불안하고 역동성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지역의 이런 시세까지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동북부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이 재투성에서 신데렐라 되듯이 가장 미래에 2028년부터 30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호선 강남의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 가장 저렴한 주거비를 또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따지고 보면 이 광화문 여의도까지 이렇게 3대 업무지구를 모두 관통하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기는 고덕 비즈밸리에 또 굉장히 또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접근성이 원래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시세가 많이 뛰지 않았던 것은 저층 노후 주거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시세가 나중에 변화할까요? 네, 여기는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해야만 여기 시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가정역 7호선 라인의 면목역 바로 아래에 있는 사가정역 라인의 초역세권인데요. 또 여러분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아직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옥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를 해서 임대사업자에서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리산정일, 현금 청산 기준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 빌라 함부로 투자를 못합니다.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바로 이 문제 현금 청산에 몰랐다가 갑자기 대상이 돼서 굉장히 그 지금 민원이 많이 빗발친다고 하는 풍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거기에 벗어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준공이 됐지만 건축주가 분양을 안 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월세나 이런 걸 놨다. 그러다가 후분양이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가정역 위에 보시면 이 상봉역과 망우역이 있는데요. 상봉역은 이제 최근에 여기가 그 주상복합의 대단지 주상복합 단지로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GTX B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그다음에 일자리,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모아타운은 64개소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 면목역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이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만든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투자하시려면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하시고요. 그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차순위 재개발을 노리시려면 한 5천 정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맨 마지막 모아타운까지도 지금 신통, 지금 올해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들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사가정역 면목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요 또 라인도 보셔야 됩니다. 청량리가 이제 올해 9개 그 주상복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복합 3대 복합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업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최대의 또 교통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바로 직결되는 면목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요번에 수주가 됐죠. 그래서 동부간선 지화화 그리고 GTX B노선 사실상 수주를 했습니다.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동부간선 지하와 여기 이 도로를 통하면 세계차 도로가 바로 영동대로 삼성 복합지구로 이어집니다. 국제급으로 복합지구로. 그래서 1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면목 38동의 투룸입니다. 3억 8천에서 3억 8,500. 권리 산정일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전세가 3억 3천에서 3억 4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은 아무래도 요새 정말 이슈가 너무 많은 지역이긴 한데요. 이사님, 이 중랑구 면목동 투자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 사업의 종류별로 다 있는 곳입니다. 면목동 일대, 중랑구 일대가 다 그렇죠. 그리고 상봉의 터미널, 복합 단지, 그것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면목선에 이어지는 7호선 라인, 그리고 사가정역에 오늘 소개드리는 바로 초역세권의 그 이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5일 이후 비구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걸림돌이 됐던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비 사업의 속도가 이 와중에도 지금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정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한 1억 5천 정도는 필요하시고요. 그 인근 지역에 차차기 또는 차기 이런 것을 노리시려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시간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대1 무료 전화 상담도 안내해 드릴게요. 2023년 세법 개정을 이용한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상담 진행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올해는 이 정부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2023 상반기 부동산 투자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3년에는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해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완화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개국, 이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는데요. 다만 용산, 강남 3구 규제 지역은 유지가 됩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뜨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들이 많이 소멸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1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4%로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에서 3년 보유로 좀 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이제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로 이제 부과가 되고요. 3주택자이더라도 최고 세율은 5%로 좀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이하까지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주택자라도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뭐 70%, 2년 이내는 60% 이렇게 이제 좀 중과세율이 좀 이제 강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 세율 자체가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기본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대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에 이제 뛰어들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분양가 기준 12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초과하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제한이 없어졌고 그리고 한도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없어졌고 LTV 같은 경우에도 70%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양 시장에 좀 활기를 좀 띠게끔 정부에서 이제 완화책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오고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분양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의 완화책들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수렴을 하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 이제 이런 완화책들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좀 이제 완화하는 방법들, 완화하는 이제 대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까지 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완화책들이 발표가 되는 이제 와중에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아실 수는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계속 드릴 텐데요.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규제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용산구 문배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2,50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아까 이제 용산과 강남 3구가 규제가 이제 해제되는 거에서 좀 비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개발 호재들이 많고 지금 발표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발표들이 난 지역의 바로 옆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좀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용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용산 개발 지역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정비창 부지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 따른 지역 시세 상승, 편승. 그러니까 정비창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편승 효과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개발 확장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용산에는 이제 지금 국제도시, 국제 이제 복합도시, 테크도시가 이제 들어올 텐데 그 용산의 인프라들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구도심과 그리고 여의도, 국제금융도시죠. 그리고 강남, 서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제도시, 이 세 가지의 도시에 이제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탈, 그리고 이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계속 개발이 좀 더뎌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이제 성장이 정체된 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기능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되어 있고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 공간 확장의 한계들이 이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소화를 하고 그거를 좀 받침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은 그 세 가지 지역, 우리나라의 메인 세 가지 지역의 가장 가운데 있는 용산이 이제 후보지에 제일 1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고 용산에 대한 이제 개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 개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정비창 부지가 되겠는데요. 그 옆에 이제 문배동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보기 드물게 큰 공원들이 두 가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대한 집가 상승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용산도 조금 주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계속해서 이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용산에 이제 뭐 땅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존재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이 용산 투자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영역으로부터 400m, 삼각지역으로부터도 400m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비창 부지가 바로 옆에 있고 서울역도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서울역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여의도 국제금융도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용산을 볼 때는 여의도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용산의 가장 메인 도로는 원효대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원효대교를 따라서 이 주변으로 개발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이제 문배동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5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 지역에 3가지 노선이 더 지나서 이제 8개의 노선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서울역조차도 지금 8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5개의 노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서울역 개발 호재도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38층 규모의 이제 컨벤션 센터, 이제 강남의 컨벤션 센터처럼 용산의 컨벤션 센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금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신안산선, GTX-A, 신분당선, GTX-B 노선까지 서울역을 지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역의 호재, 용산의 호재를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또 문배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A 노선 그리고 B 노선이 이제 교차하는 환승 노선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철도라든지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 센터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컨벤션 센터, 38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역의 호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 또 용산으로 돌아와서 용산 같은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들을 따라서 이제 도로들도 이제 개편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큰 호재지만 지금 이제 5개의 노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3개의 노선이 더 추가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교통의 중심지, 지리적으로도 중심지지만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용산의 호재와 서울역의 호재가 맞닥뜨려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하죠. UAM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인데 용산에서부터 공항까지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다이렉트 노선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주변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시 수서 그리고 그 주변으로 뭐 창동, 연신내, 뭐 사당, 양재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기존에 있는 뭐 GTX역이라든지 지하철역 가장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UAM 노선이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UAM 노선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이제 집가 상승률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UAM 노선 그리고 철도, 도로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교통편들이 밀집돼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된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개발 호재가 이제 늘어나는 지역이 이제 용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금액은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세 금액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 금액은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월세 시세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월세 시세보다 앞으로도 월세 시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제 해외에 이제 파견되는 업무로 파견되는 해외 인력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우리나라 인력들이 굉장히 그 땅에 비해서 이제 주거지가 좀 많을 거다라고 예상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월세 시세가 좀 더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세 시세는 지금 현재는 2천에서 월 16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투자액은 1억 5천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투자액에 비해서 조금 이제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2천만 원부터 4억 2,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강동구 고덕동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진짜 많이 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야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덕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왜냐하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발 호재들도 많이 이제 예견되어 왔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대비 그리고 개발 호재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덕동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9호선이 신설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예정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만 일자리의 이제 메카죠.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는데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집 앞에 4만 일자리의 인프라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앞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던 월세던 굉장히 이제 수익 그 안정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높아지는 지역이다. 그리고 유동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두 가지 사업 다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샘터공원역 바로 여기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4만 일자리의 인프라가 생기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형 컨벤션 센터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쇼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동인구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거주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높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미사신도시 옆에 이제 미사신도시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9호선이 미사신도시까지 이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사신도시에서부터 또 오는 유동 인구 또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덕에서부터 도심 그리고 영등포, 강남까지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의 이제 출퇴근 인구 그리고 이 자족도시잖아요. 이제 주거도 되고 직장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상업시설도 있고 그런 이제 자족도시가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강의 미사까지 이제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오는 옆쪽의 그 큰 지역에서 오는 유동인구 또한 많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이 고덕 2-2지구 지역인데요.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주택 그리고 주인이 1인인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동의를 받기도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고덕 비즈밸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용 상출효과가 이제 4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케아 등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형 컨벤션 센터까지도 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인구,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덕 비즈밸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직장, 업무 시설이 이제 고덕 비즈밸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 자체가요, 2030 도시계획에서 스카이라인 기준이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높은 빌딩, 그래서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빌딩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단일화되고 이제 획일화되고 안 이쁜 경관이 아니고요, 이쁜 경관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호재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연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 이제 재개발 토기 투자금 2022년 기준인데요. 지금 좀 이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초기 투자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실투자액은 1억 9,500에서 2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세는 3천에서 월 12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세는 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액은 1억 5천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고덕 비즈밸리도 품고 있어서 정말 기대감 자체는 참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투자의 유의점들은 없는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이 지역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까요? 네, 고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 노후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시설들이 조금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장이 좀 필수인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장 활동을 하실 때에도 주차 시설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